네,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좀 반가운 소식 함께하게 되네요. 뉴욕 증시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함께 보시죠. 5주 만에 하락을 멈춘 뉴욕 증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 특히 주말에 뉴욕 증시는 이제 내마녀의 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사실 오전만 해더라도 약세였는데 15분 앞두고 마감을 15분 앞두고 폭풍 매수에 들어간 사람들의 좀 심리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건 4주 연속 하락을 계속 이어가서 5주 연속 하락하면 시장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회복하기에 좀 어렵게 좀 좌절감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나마 일단은 반등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를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1.2%가 올라갔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5와 0.2%가 주간 단위로는 상승하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5주 만에 일단은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다만 반등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하락이 좀 저지됐다라는 정도에 일단 만족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를 보면 다우지수는 1.3%가 떨어져 있고요. S&P 500은 3.6%. 다시 말씀은 연초 대비입니다. 나스닥은 7.9%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주간 단위로 섹터별로 봤을 때 보면 에너지와 금융주는 나름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보합권에 좀 머물렀고요. 그 전주까지 해서 계속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소위 방어적 섹터들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필수 소비라든가 유틸리티 등이 좀 해당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매그세븐 이상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텐데 혼조권에 머물렀습니다. 주간 히트맵부터 보시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이 좀 많이 좀 보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애플 정도만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금융주 섹션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초록색이 좀 많이 보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애플의 서러운 소식 많이 들렸지만 애플이 한 2.2% 올라가면서 나름 저점에서는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3.2%가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엔비디아 GTC 얘기 많이 나왔지만 GTC가 이번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내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5% 정도 반등을 하면서 네. 주초에 급락에서 번화서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주 중반에는 테슬라의 모델 3의 소위 얘기해서 모델 Y의 좀 저렴이 버전에 대한 생산 계획이 내년 앞으로 24개월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겠고요.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바빠졌죠. 많은 분들이 워낙 비판하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테슬라 매장 앞에 가서 뭐 불도 지르고 뭐 이렇게 뭐 사는 사람들한테 왜 사냐,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서 중고차에 내놓으라 뭐 이런 얘기하고 비판이 많이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도 몇 군데, 한두 군데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워싱턴에만 있지 도대체 올해 들어서 공장에 몇 번 갔냐, 테슬라 몇 번 갔냐 하니까 이제 간 겁니다. 지금 가서 직원들을 좀 모아놔서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꿈과 희망을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국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지금 주식 팔면 후회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얘기하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뉴스 많이 나오지만 실제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희망의 목소리를 또 쐈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법이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제대로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자동차가 엄청 잘 팔리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자체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자동차가 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3, 모델 Y 이런 게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주니퍼라는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고 뭐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여전히 매수 의견 내기했지만 430에서 410달러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핵심 뭐냐면 올해 판매가 10%가 줄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뭐 플러스 요인일지 마이너스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주가가 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잘 팔리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던 소위 그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하는 사이버 캡인데요. 사이버 캡이 빨리
진행돼 갖고 엄청나게 잘 돌아다닌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올해 들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딱 이거랑 테슬라 다음에가 팔란티 아닙니까? 팔란티는 나름 5% 정도 네. 일단 반등하는데 성공한 것이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되겠고요. 기타 금융 시장의 흐름을 보면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추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 이후에 보면 조금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달러는 이제 등락이 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 달러가 다시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흐름이 되겠습니다. 한편 시장에 관련해서는 S&P 500 기준을 보면 200선을 좀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재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200일선을 빨리 좀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기술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많이 보셨겠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5주 만에 하락이 저지됐다. 물론 네.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다만 이제 4월 2일 날 보편 관세가 글로벌 보편 관세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네. 지금 또 일부에서는 지금 융통성이 있다 뭐 얘기하고 뭐 협상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시장을 상당히 크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주가 반등이라든가 회복의 성공을 함부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데이비 코스니 이 모든 걸 반영해서 세 가지 나름은 꿀팁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변동성에 둔감한 미국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변동성에 둔감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타값이 낮은 겁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출렁거리지 더한 거. 특히 여기서 보면 뭐겠습니까? 관세 영향이 적은 거겠죠. 그것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거죠. 네.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 내수 위주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통신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츠도 상당 부분이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 좀 하라는 얘기. 유틸리티가 거기에 되겠고요. 세 번째는 AI를 하실 분이라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분할 매수가 생명줄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유틸리티나 리츠 쪽으로 볼 네네.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변동성을 좀 적게 가지고 가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희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뉴욕 증시는 이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발표할 때까지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자, 5주 만에 하락을 멈춘 미국 증시 추세 전환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엔 미국에서 월가에서 내놓는 헤드라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보잉 최첨단 전투기까지. 자, 주말 사이의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한번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런 건 좀 국방이라든가요, 전투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주력 사업자로 이제 보잉이 선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이제 붙은 말들 F-35, F-22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주력 전투기는 F-22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스텔스계 최선봉에 있는 건 F-35가 되겠습니다. F-35가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이제 보잉이 선정됐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같이 발표한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엄격하고 이제 철저한 경쟁 끝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이 선정됐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현재 하여튼 최강 F-22를 22를 이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흥미로운 거가 이제 왜 F-47이냐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에 취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F-47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하는 말이 트럼프는 좋아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가 관세잖아요, 관세. 근데 이번에 또 얘기하면서 자기 표현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또 47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F-47이라고 이제 본인이 명명이 의미를 부여했네요. 네, 명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초기 계약 이제 건수. 왜냐하면 이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르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실전 배치를 목표로 앞으로 10년이 걸릴 사업인데요. 초기 계약만도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보잉은 지난 주말에 이런 소식이 나면서 한 4~5%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경쟁에서 밀린
로키드 마틴 주가는 또 급락하는 모습, 반대로 또 5%, 6%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붙은 기업은 또 이기고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진 기업은 내려갔는데요. 그 한국 주식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떤 재료가 나와서 뭐 선정됐다 해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재료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하시고 정말 자신의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결국은 국방이라는 거, 방위산업, 이런 것들은 방위산업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이랑 같이 엮여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ETF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관련 ETF는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 플러스 방위산업 ETF인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사상자국가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보면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있고, 알텍스 들어가 있고, 보잉, 로키드 마틴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 업종에 있고, 이 방송 계속 하다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런 ITA 같은 ETF를 꾸준히 갖고 하시는 것이 전 진정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주항공 방위산업과 관련한 ETF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네요. 지금 차상 최고가에 붙어있는 이 관련한 ETF, 그리고 오늘 보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자들이 다수의 기술주에서 하락을 매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5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어떤 종목이 들어있나요? 네, 오늘 이제 이 주제는 그 기술주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술주나 좋아하시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다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요 주가가. 그럼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어떤 기술주가 좋으냐 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거 한 5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하겠고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히트 쳤던 주식인데 올해서는 다시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것들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 기회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엠너비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소위 나스닥 주식 중에 한 주식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말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 이제 공격을 받았죠. 특히 올해도 공매도 보고서가 좀 나와갖고 주가가 좀 흔들거리도 했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공매도의 보고서를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얘기했겠고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작년 내내 잘 나가다가요. 작년 연말 이후에 IT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떨어진 주식이 되는데 수익성 있는 반도체 회사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워낙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회사죠. AI 시장의 지배력을 이번에도 재확인했다는 아주 단순한 코멘트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렇게 엔비디아, 엠너빈 등에서 5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 하락했죠. 근데 그 가운데 5종목이 꼽혔는데 오늘 이 종목도 궁금하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랐던 마이크론이 주말 사이에 정규적에서 무려 8%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전망은 뭐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괜찮겠습니까? 네, 목표 그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나름 정도 발표했는데 굳이 이제 따지면 현명을 들어도 보면 마진율이 이번에 발표된 실적도 부족했고 앞으로 기대된 실적도 마진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율이다 보니까 좀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한 2군데 있고 올린 것도 한 3군데에서 약간 엇갈리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떤 특정한 주식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종이 특히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을 보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월가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헤드라인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170% 급등. 이제는 조심하자.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무려 한 3번 지금 계속 연기를 했는데요. 오늘이 날이었나 봅니다. 레딧의 주가가 주말에 한 7%도 급등했습니다. 네, 그 레딧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장한 이후에 재미를 봤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개인 투자 순매수의 상위에 작년에도 상위 랭크에 들었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변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주가 잘 나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도요. 상대적으로 중립 내지 매도 의견이 꽤 왕왕 나오는데요. 바로 이번에 레드번 어트랜틱이라는 곳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 꿈을 갖고 상승 탄력을 상승 재석하고 있는데 그 성장성이 계속될 수 있는 동력 자체 의문이 있다 하면서 딱 기본적으로 지금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매도 의견에서 목표 주가도 7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평균은 202달러입니다. 목표 주가. 그렇지만 이렇게 매도 의견도 자유로운 것이 미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논쟁이 일단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매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인 투자적인 변화, 목표 주가의 변화를 좀 보시면서 너무 공격적 매매는 자제해야 될 테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학용 위원님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IPO 이후에 170% 오른 레딧 그리고 오늘 또 한 6% 상승이었는데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뜻의 레딧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